내용이 간단해지면 원래 엄밀히 말하면 틀릴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피부는 조직이라고 배우죠. 시험 문제 답도 조직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의대에 와서 배운 거는 피부는 장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이 쉬워지면은 틀릴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총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누락되는데요. 일단 척추는 목뼈 7개, 경추라고 하죠. 이제 용어가 좀 개정되는 중이라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옛날 용어들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제 한문으로 의학 용어들을 옮긴 게 일본뿐인데, 그분이 이제 의학은 일본 대중과 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좀 옛날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용어를 개정 중이다 보니까 둘 다 적었습니다. 등뼈는 12개가 있고요. 허리뼈 5개, 엉치뼈, 꼬리뼈 이렇게 해가지고 척추가 있게 됩니다. 척추 사이사이에는 당연히 관절이 있겠죠. 여기 또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겠고요. 이제 이거는 신경의 모식도인데 척수가 있고, 이제 신경공을 통해서 이제 신경근이 이렇게 나와서 신경이 이제 디스크에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노 버테브랄 너브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척추에서 이제 디스크가 막 파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크 자체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요 작고 좀 약해 보이는 관절 보이시죠? 후관절이라고 해서 이게 양쪽을 하나씩 있어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총 3개의 관절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을 함으로써 당연히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개수는 총 23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후관절,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24개가 2개씩 있고, 그 다음 맨 위에 1번 경추랑 뒤통수뼈, 머리뼈 연결되는 관절 2개씩 해가지고 총 50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 그림이 또 누락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제 컴퓨터가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쪽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요. 사실 절반이 좀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리 쪽에 통증을 동반해서, 또 목이라면 뒤통수, 어깨, 등 이쪽으로 통증을 동반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변에 근육 또는 인대가 존재를 하겠고요. 사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이쪽 근육 및 인대의 염좌나 긴장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경이 지나가겠고요. 이쪽 주변으로 이제 인대가 이제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인대가 당연히 뚱뚱해지고 비후화되면서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다양한 길들이 있겠죠. 이쪽이 눌리면서 협착이 발생하고 이것 또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신경들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뭐 늘어나면서 통증의 원인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신경의 개수는 목은 8개, 등 12개, 허리 5개, 그리고 아까 엉치뼈는 1개지만은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뼈 쪽에 신경이 또 1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뭐 종양이 있다거나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복된 미세 외상, 아니면 한 번의 강력한 외상, 또는 지속되는 염증,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총론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통, 그러니까 물리적 원인에 의한 요통,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85%라고 보고가 되긴 하는데요. 책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이 숫자를 말을 하면 사실 저만 해도 허리 통증 당연히 경험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병원에는 안 갔었고요. 사실 평생 살면서 요통을 경험한 사람이 85%라는 건 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이죠.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병원을 가고 보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인 건데요. 한 2에서 4주 이상 지나면은 대부분 회복이 되기 때문에 2주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수준의 요통은 한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물에 뭐 골절이 있다거나 관절염이 있다거나 강직이 있다거나 척추 전이,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저기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타고나기를 좀 그쪽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좀 결손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쪽 주변의 인대가 뚱뚱해져서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디스크가 아까 말한 디스크 자체의 통증,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팽윤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터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또 그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80에서 90%는 12주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70% 가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또는 인대의 염좌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한 10% 정도는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해서고, 그리고 4%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파열, 그리고 4%는 압박 골절. 저희가 이제 흔히 진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되겠죠. 이제 디스크 파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형성되는 거랑 이제 소비되는 거랑 이 균형이 깨졌을 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말은 하는데요. 워낙 세포도 적고 혈관도 분포하지 않아서 이제 확산으로 이제 영양이 공급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한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통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로우백 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척추에는 등도 있고 목도 있고 다양한 부위가 있긴 한데, 요통 하나만 해도 벌써 장애 생활 연수가 1위가 되겠고요. 요통 허리랑 이제 경추를 합쳤을 경우에는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장애 보정 생존 연수 같은 경우 가장 영향이 큰 게 이제 허혈성 심질환인데요. 이거는 사실 생존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말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 허리 통증으로 산업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이유 한 2위 정도 되겠고요.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자유주의 국가, 질병에 대한 보상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유병률이 높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치료의 결과를 어떻게 비교할지, 정말로 환자의 비교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치료 결정에 뭐가 답이다라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치료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 통증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삶의 질이나 행복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바스 스코어나 ODI 스코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 다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거든요. 저희가 이제 환자를 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전공의 때 저희 의국 내에서 보통 이제 5점 정도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6점은 약을 먹어도 아픈데 좀 영화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이 정도고, 이제 식은땀 흘리면 보통 7점이라고, 이거는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이 이야기 듣던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통증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8주 정도 봤을 때는 분명히 행복도와 연관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행복에도 불행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복이 쭉 증가를 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해도, 그리고 이혼을 해도 행복은 3년 정도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해도 3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결국 실제로 환자들 최근에 이제 보던 어떤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기는 옛날부터 식은땀이 나고 7점이었다. 근데 뭐 통증은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표정은 평온하시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아픈데 이제 적응돼서 참고 살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확실히 좀 덜 아파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계속 아프다. 나는 불편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증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러니까 치료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당연히 치료의 결과를 어떻게 비교할지도 어렵습니다. 수술한 환자, 시술한 환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연구진이 진짜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그건 어렵죠. 시술을 했고 수술을 했으면 그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료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때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 8, 90%는 대부분 그냥 알아서 냅두면 회복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기는 쉽겠지만, 사실 허리 통증 호소하는 환자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참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환자들, 이제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긴 한데,
환자들은 당장 여기 올 때 뭐라도 좀 해줬으면 해서, 내가 이 통증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가만히 있어도 나아요라고 말을 하면 좀 환자들이 화를 내시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약만 먹고 참으라고, 나 지금 어떻게 당장 좀 입원해서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느냐, 응급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봤었고요. 이게 저기 학창 시절 은사님 같은 경우 이제 허리 디스크를 경험하시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꿀 정도의 통증이었다, 환자들한테 그냥 참으세요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사실 비용의 문제라는 게, 미국은 수술 한 번, 시술 한 번이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느니 그냥 참고 살아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 거고요, 연구자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사실 의료비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그래서 친한 형이랑 한번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평생 특정 질환을 앓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주사를 맞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 형이 이 주사 한 번 15만 원, 나 그래도 이거 95%의 확률로 안 걸리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기대치를 계산해서 말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맞을만 하다, 평생 그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그 정도 돈이면 지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그 국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요즘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는 경추도 있고 흉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퇴행성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감염, 염증, 종양, 외상, 선천성 이상 또는 뭐 변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이제 이걸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어요. 다른 자료 조사 근데 사실 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낫는다, 그냥 병원 가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약 먹으면 낫는다, 이거 치료받으면 다 해결된다, 이러는 광고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기에 너무 좋다면, 이거는 사실 약간 투자의 원칙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폰지 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사실이기에 너무 좋고 간단하고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치료,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과정들이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 방향의 결정은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치료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겠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서로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20분 됐나요? 예. 이 사진은 이제 1987년 머크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강당을 볼 때마다 좀 느끼는 내용이라서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사는 결국 못 찾아가지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회선사상충에 대해서 아프리카 제3국가가 이 이버맥틴이라는 약을 개발을 하면서 그 약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무료로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까지 얼마든지 무료로 배포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인류의 삶을 얼마나 이롭게 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강당 시설이나 장비들이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강당이 있어서 저번에 학회도 하고 이렇게 시설이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병원에서 일을 배우게 돼서 되게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총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